여기는 책상, 실 끊어지면 가구시 문제고, 문제 패턴은 다 똑같아. 그 이전에 있었던 가구시 문제랑 다 똑같은데 조건 하나 주는 게 에너지의 관계식을 조건 하나 주는 거고. (10N) 힘을 작용하고 있다가 정지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봤더니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위치의 증가량이 B의 운동의 증가량의 2배가 됐어. 쌤 같으면 저 문장을, 요 문장을 PQ, 요 문장을 문장으로 읽으면 불편하니까 자꾸 다시 읽으러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문제를 읽을 때 메모를 보통 쌤 같은 경우는 해놓고 할 거예요. 델타 B의 위치의 증가량이 델타 B의 운동의 증가량의 2배야. 이렇게 쓴 거고, 쌤이 곱하기 2 같은 경우를 항상 앞에다 쓰는 이유가 나중에 네가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안다. 저걸 꼭 빼먹을 때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쌤이 항상 앞에다 쓰는 걸 패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가서 봤더니 거리도 0.4를 줬어. 그러면 그리고 그냥 F 가구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렇게 있는 거야. F가 있고 P에서 Q까지 거리가 0.1m가 있으니까 얘가 0.1m가 있고 이 가속도가 있고 이렇게 쓸 건데,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볼게. 처음 속도는 당연히 C를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놨으니까 속력이 처음 속도가 0일 거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여기는 정제 1번이 정제 있었고 2번이 운동하니까 두 개를 나눠가지고 1번 정지니까 FR이 0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볼 건데, 혹시 여기서 뭐 F를 따로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F는 당연히 그냥 B의 질량 곱하기 F선이지. F선은 당연히 B의 질량 MB 이렇게 쓰지만 쌤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B라고 쓰고 G 뭐 이렇게 쓰게 되겠지. 근데 30N으로 줬구나. 30N으로 C를 당기다가 놓는다. 그러면 10N은 필요하구나. F도 10N이라고 줬구나. 10N이고 이렇게 BG 이렇게 돼 있고,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줬으니까 B의 질량이 얼마겠냐? FR은 0이야. 자, 다시 쌤이 정리해서 말할게. 정지했을 때 FR은 0이니까 F 레프트, F 라이트 힘이 서로 똑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F선이 BG가 되니까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얘가 10N이라고 줬어. 당연히 1kg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1kg이고, 그 다음에 30N을 크기로 해서 당겼으니까 당기다가 놓을 거니까 알짜임은 이쪽이 지금 10N이니까 이거 30N로 잡아당기면 알짜임 20N이 되겠지. FR을 쓰는 거지. FR은 20N은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1 그리고 운동 가속도 이렇게 뭐 나오겠지. 이런 수식이 머릿속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위치 증가량이 운동의 증가량이 2배니까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겠지. 요 수식을 0.3m 올라갔으니까 B의 MBGH 실제로 쓰지 않지만 선생님 설명용으로 쓰는 거야. 얘가 두 개의 그때 속력을 V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B의 질량 1, 중력 가속도가 10, 그리고 H가 0.4는 2 곱하기 2분의 1 B의 질량 1 V제곱 이렇게 써가지고 V는 2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거고,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네. 그치?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한 번씩 써보고 할 때 숫자 하나, 둘, 그 다음 속력 2가 있으니까 2까지 나왔다. 그러면 값이 3개가 나왔으니까 문제를 다 푼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저기서 A가 P를 다시 지나는 순간이야? A가 P를 다시 지나는 순간이니까 가속도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A가 P를 다시 지나는 순간, 그러면
얘가 P가 물체가 여기서 A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쭉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아온 걸 가구시를 그릴 때 이렇게 가구시를 그려놓고 P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은 A가 요 점에 왔을 때 속력이 지금 2지. 2인 순간 처음 속도가 2로 출발해가지고 R자임이 10N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냐? 쌤이 그래서 여기를 어디 보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2 그리고 이거 이렇게 쌤이 잠깐만요.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이렇게 쓰는 걸 여기가 2고 여기를 마이너스 VA라고 놓고 그 다음에 거리를 0.4라고 놓고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쓴다는 뜻이고 요거를 앞에서 이제 A의 질량을 알아야 가속도를 구하겠네. A 질량을 먼저 한번 구하러 가보자. A 질량을 알아야 운동 가속도를 구할 거니까 저기서 여기 값을 한번 얘 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이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E A S는 2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4 S가 0.4m지. 여기 0.4m EAS 여기 0.4m 쌤 잘못 썼구나. 0.4m 이렇게 계산하면 0.8이고 그러면 A가 5가 나오겠다. 이렇게 가속도 A가 5야. 그러면 애초에 요 식에다 갖다 대입하면은 20N은 A가 5 그러면 4 나와야 되니까 얘가 3 되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A의 질량은 3이 나오고 그러면 A의 질량이 3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금 A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가 P를 준하는 순간에 A의 운동인지 물어봤으니까 이때 A의 요 속력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0.4 나왔고 2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때 요 가속도 하나 구해주면 되겠네. 가속도는 F 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머릿속에 F가 위에가 있어. 그럼 FR은 이때 손을 놓은 순간에는 R자임이 10N밖에 없으니까 FR은 10N은 질량 A 질량 더하기 B 질량 곱하기 가속도 A2라고 해서 한번 써볼게. A2면 A2는 2.5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가 2.5니까 2분의 5라고 집어넣고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지금 가속도는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V의 값이 나오겠다. 이해됐냐? 수식이 쌤이 설명을 하느라고 수식이 좀 길어졌지만 실제 수식을 보면 수식 자체가 별로 길 게 아니야. 그치? 수식은 맨 먼저 이거 하나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전체 수식 자체는 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A 값을 가서 구해주면은 그대로 다시 2분의 5 S는 나중속도 VA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구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4 그러면 이쪽으로 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있잖아. 여기가 이 변 위가 있잖아. 쌤이 혹시 지난번에 변 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나냐?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 방향으로 여기가 지금 변이가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값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0.4야. 이해되냐? 그걸 마이너스 0.4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VA 값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변이 이동 거리를 마이너스 붙이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변이 기준으로 보든지 아니면 가속도 기준으로 보든지
셈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그냥 변이가 0.4를 내가 그대로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를 0.4로 쓸 거고,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였다가 나중 속도가 VA가 되고 가속도는 2분의 5 이렇게 쓰는 게 편하긴 할 거야. 근데 셈은 보통 어떻게 써놓냐면 이렇게 돌아가. 그래? 그러면 이쪽 방향, 왼쪽 방향 플러스 쓸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VA, 여기다 2분의 5, 그다음에 여기가 0.4 이렇게 써.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처음 속도가 되고 여기가 나중 속도가 되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이해됐냐? 이렇게 놓고 쓰고 이렇게 0.4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VA 제곱이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6 나온다. 6. 그러면 2분의 1을 A의 질량 곱하기 VA 제곱 비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을 3, 6 해서 3, 3, 9, S9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냐? 문제가 실수할 지점들이 딱딱딱 있다. 저건 쌤 생각에는 100% 변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처음 속도가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끊어지는 순간 처음 속도 이렇게 돌아올 거니까 처음 속도가 2라는 걸 일단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있잖아, 변 위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 위로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이게 쌤이 저런 거는 쌤이 있잖아 그냥 대충 써버리거든. 쌤 실제 프리 수학을 보면은. 그래서 요걸 꼭 잘 체크를 해주면 된다. 기존에 했던 거 가구시에다가 에너지만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갈게.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앞에서 어제 했던 거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를 해가지고 쌤이 저쪽에 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6페이지로 보자. 그 앞에 거는 네가 풀어도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쌤이 문제를 풀면, 지금 쌤이 여기 준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다 풀면 앞에 가구시도 도움이 될 거고 복습이 되는 거고, 여기 이 안에가 뭐 가구시, FR 다 들었으니까 이 파일의 문제를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자, 문제 잠깐만요. 6페이지 이 문제로 가보자. 이 문제로.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 문제도 그냥 가구시 문제가 다 똑같아. 다 똑같고 실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실이 끊어지더라도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갈 거고,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단어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조건을 확인하러 갈 거고, 질량은 A가 C보다 크고 그럼 그대로 그냥 A, C 이렇게 메모를 해둘 거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M이라고 줬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실제값 10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런데 보기를 가서 봤더니 기억은 운동 방향을 물어봤고, 질량은 몇 배인지 비율을 물어봤고, 역학적 에너지도 3초랑 2초랑 크기 비명은 물어봤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C의 질량이 상대값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다. 저게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됐냐? 저기 질량을 그러면 넘어갈게. 그러면 B의 질량을 1로 두고 갈 거다. M은 1이라고 하는 거고. 저기 쌤이 한 번만 써볼게. 혹시나 몰라. 중력 가속도 G를 10이라고 실제 값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의 질량이 B가 1이 아니라 B가 1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FR은 이렇게 하니까 AG 마이너스 CG 이렇게 될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가속도가 A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이 되냐? 여기서 전부 다 B로 나눠주면 B분의 A, B분의 C, B분의 A, 얘가 1, B분의 C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질량 B가 1이면 전체적으로
질량이 늘어나고 힘도 같이 늘어나니까 가속도 값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1을 주고 여기 B의 속력이 지금 실제 값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커지면 힘도 같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 어차피 질량이 무거우니까 가속도는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서 값이 m을 1로 놔도 되는 거다. 그래서 m을 1로 놓고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문제 가서 봤더니 실이 아마 2초일 때 끊어졌을 거고, 꺾인 점이고, 끊어지고 나서 B가 왼쪽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중이지. 왼쪽으로 조금 더 갔다가 저 그래프를 쭉 이어서 보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아마 4초 정도 되면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해됐냐? 한번 풀어보자. 문제가 지금 문제가 가서 봤더니 써볼게. 여기서 지금 가속도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가속도를 먼저 메모. 여기는 A1이라고 치면 가속도가 2분의 10이니까 5, 여기는 A2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주어져 있겠다.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E 하나랑 C 하나랑 미지수가 있고 여기 값은 주어져 있고 미지수 2개, 식 2개 이렇게 나오겠다. 눈에 보이냐? 선생님 그럼 빨리 써볼게. 이게 첫 번째 0에서부터 2초까지 Fr은 A의 질량 곱하기 10 마이너스 C의 질량 곱하기 10은 A 더하기 1 더하기 C고 가속도가 5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FR 두 번째 거는 오른쪽으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 거야. 처음엔 여기를 플러스로 잡았지만 그러면 그냥 가속도를 5라고 놓고 쓸 거고, C하고 10 이게 FR 끊어졌으니까 C밖에 없는 거고, 가속도가 얘는 1 더하기 C 하고 가속도가 5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C의 질량은 10이니까 따라서 C는 1이 될 거고, C가 1이 되는 걸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10A-10 플러스 이걸 갖다 집어넣어주면 10A-10은 A 더하기 11 하고 5 이렇게 A 더하기 2 하고 5 이렇게 될 거니까 10 10A-C가 1, 10 C가 1 14 A가 4가 나오겠다. 6, 5, 6, 30, 40, 14가 나오겠다. 이렇게. 그러면 A의 질량도 구했어. D 역시 운동 방향 1초하고 3초일 때 서로 반대이다. 맞아, 틀려. 삼초일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응? 여기 3초로 보라는 거지. 3초. 어느 방향? 값이 속력이 값이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야. 처음에 우리는 여기 B의 속력이 끊어지기 전까지 여기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값이지. 끊어지고 난 뒤로도 얘가 아직도 조금 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거야. 그렇지? 플러스 값이니까 아직도 왼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속력이 점점 줄겠지. 그래서 1초하고 3초 기하고 맞아, 틀려? 틀리고 같은 왼쪽 방향이고, 질량은 A는 4고 B는 C는 1이니까 4배에 맞고,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하고 2초일 때하고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번 풀어볼 거야.
그냥 계산하면 3초일 때 C가 올라간 높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량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2초인 순간 C가 속력이 최고로 빨랐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도 2초 동안 평균 속력이 15 됐으니까 저 넓이가 이동 거리긴 하니까 10m를 갔을 거고, 3초일 때가 클 거 같냐 2초일 때가 클 거 같냐 선생님 설명 안 해주고 일단 물어보고 선생님이 설명할게. 2초일 때가 더 클 거 같냐? 내가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 직관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여기 C를 위에 실이 없이 위로 만약에 C를 물질을 던져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쳐보자. 그러면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속력이 그만큼 줄 거야. 이해되지? 속력이 그만큼 줄 건데 C 입장에서는 누가 던져가지고 C가 쭉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속력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있잖아 A라는 놈이 있잖아 실로 잡아 당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역각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친 건데 역각적 에너지가 A 것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야. 그렇지? 증가를 했고 그래서 C가 쭉 올라가가지고 2초 만에 여기 왔다고 치자. 근데 속력이 최고로 C도 VC도 10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왼쪽에서 잡아서 끌어당겨주는 애가 없어. 그냥 B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C를 조금 잡아당겨줄 뿐인데 이 운동 에너지는 금방 소진이 될 거야. 알짜미 왼쪽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2초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B가 이제 A 건 사라졌지만 A가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소모시켜 가지고 C한테 역학적 에너지를 보태주는 거거든. B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C한테 역학적 에너지를 보태주는 거라서 2초일 때가 더 크다. 네 생각이랑 비슷하냐? 네가 2초라고 결론 내린 거랑 비슷하냐? 결론이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풀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산해서 풀어도 된다. VB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원래는 일단 2초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저 디귿의 문제는 그러면 2초에서 3초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2초에서 3초 사이도 B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면서 C한테 갖다가 몰아주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도 돼?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2초인 순간에 여기가 요 순간이 지금 2초인 순간이라고 치면 여기를 수평면이라고 치면 이때 위치 에너지를 여기라고 잡자. 그러면 이때 C는 운동 에너지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속력이 지금 B, C가 서로 속력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을 C 질량 1, 10의 제곱. 이때가 2초인 순간에 운동 에너지라고 봐주자.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3초인 순간은 여기가 3초인 순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이고 속력이 5니까 1을 5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조금 더 이만큼 더 올라갔겠지. 이렇게 이동거리가 이해되냐? 2초에 3초 사이가.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이렇게 평균값으로 곱할 거니까 7.5 더하기 1 G
7.5 이렇게 되겠다. 잠깐만 계산해봤더니 그러면 또 잠깐만 2초인 순간이 100이고 50이고 25고 75고 잠깐만 여기 똑같네.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 잠깐만 이동거리가 7.5 위천의 증가량이 질량이 10 잠깐만 뭘 계산을 잘못했는데? 1초 동안 중력 가속도가 10이고 이동한 거리가 7.5고 75줄 15줄 아니 이거 더 크지? 쌤이 바보 같아. 이게 더 크지? 계산하면 쌤이 지금 계산을 여기 앞에다 2분의 1을 붙여버렸어. 여기다가 여기는 25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5줄이 아니라 50줄이고 여기는 25줄 더하기 75줄이니까 여기는 100줄이고 3줄이 더 큰 거야 계산하면은. 근데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봐주면 더 좋기도 하고 숫자로 풀어도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건데 여기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 쌤이 그냥 한번 건너뛰고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풀고 가보려고 하기도 할 거고. 혹시 이거 앞에서 이거 복습을 안 해봤으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어려울 것 같냐 쉬울 것 같냐 느낌상으로 어렵진 않을 것 같냐? 맨 처음에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 먼저 하러 가겠냐? G1, G2를 쓸 거고 그 다음에 FR 써가지고 F레프트, F라이트 써가지고 가서 거기에 A 줬으니까 A 가지고 풀어보면 될 거고 저거는 G1, G2가 쭉 가다가 문제를 읽으면서 있잖아. 쭉 가다가 P를 끈다 그래서 P를 그럼 여기를 끊으면 여기랑 여기가 G1하고 G2가 있으니까 세트 변수라는 거 기억나냐? 묶어서 그러니까 C를 끊기 전에 FR 쓰는 거랑 C를 끊은 후에 FR을 쓰는 거랑 여기가 여기 값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BG1이 왼쪽 방향으로 치면 이거 마이너스 치면 여기는 플러스 CG2가 될 거야. 요거는 요 값은 세트 변수야. 요것만 괜찮지? 그럼 쌤이 통과할 거야. 요것만 생각 봐주면 되는 거다. 통과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요걸 한번 풀어보러 가자. 문제가 20번 문제인데 문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문제 봤더니 옛날 문제라서 네가 한번 풀어볼래? 아니면 쌤이 풀까? 네가 풀고 싶으면 한번 풀어봐. 그럼 쌤이 칠판에 써서 쌤 풀어볼까? 네가 풀래? 쌤이 풀어볼게. 이거는 사실 쌤 보기엔 네가 앞에 거 먼저 좀 풀고 복습하면 금방 풀다.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G1, G2, G3라고 넣을 건데 가서 봤더니 여기도 세타 1이고 여기 세타 1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를
G1이라고 놔도 괜찮고 미지수를 하나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력가속 G를 보통 1로 놓는데 여기는 중력가속 G를 써먹을 데가 없어. 이렇게 뭐 높이를 줬다든가 뭐 높이를 줬다든가 이런 게 써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G를 아직 세팅하지 않을 거고, 그냥 있잖아, 셈 보고 풀어가면 당연히 G1을 양쪽에 두 번 나왔으니까 G1을 1이라고 세팅해놓고 G1은 1이고, G는 그러면 당연히 1이 아니야. G는 계산 결과값이 될 거야. 계산 결과값이 될 거고, 당연히 G는 G1보다는 값이 무조건 커야 되겠지. 수직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지. 자, 지금 정지에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은 F레프트 처음에 1번 정지, F레프트 머릿속에서 F라이트라고 생각할 거고, F레프트가 A, G1는 F라이트는 C, A, G1이니까 바로 쓸게. A가 질량이 3이야. G1이고 B, G2 더하기 C가 질량 1이고 C의 경사가속도 G1이 1이고, 이렇게 해서 수식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A와 B를 연결하는 C를 P를 잘랐더니 등가속도 직선운동하고 2초일 때 운동 에너지는 B가 C3이고, T는 2초일 때 B의 운동 에너지는 C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좀 해놓고 갈 거고, 그러면 C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서로 똑같을 거야. 끊어져서 갈 때. 그러면 운동 에너지니까 그때 속력을 V라고 놔주면 2분의 1을 V의 제곱 는 4배 더하기 2분의 1을 C의 질량이 1이니까 1 V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속력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작동돼가지고 B가 4가 나오고, 물리는 저렇게 그냥 써보면 보인다. 쓰면 B는 4가 나올 거야. B는 4가 나올 거고,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G2가 2분의 1이 나오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0에서부터 2초까지 AB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 높이가 없잖아. 높이가 혹시 기억나냐? 저거 빗면을 해서 같이 구한다는 거 혹시 기억나냐? 선생님이 여기 물체가 이렇게 경사면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H만큼 떨어지든지, 이렇게 해서 S의 길이만큼 내려오든지, 중력 가속도 여기가 H야. 그리고 얘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높이가 H고 길이가 H고 중력 가속도가 G고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V고, 왼쪽에 그럼 써볼게. 처음 속도가 0이고 길이가 S고 나중 속도가 V고 경사 가속도가 G1이고. 이해되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거를 여기가 MGH라는 건, 위치 에너지 변화라는 건, 여기 경사 가속도가 G1이니까 M G1 S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를 구할 때 H 값이 없으면 경사면의 길이에다가 경사 가속도를 곱해주면 똑같이 나와. 괜찮니? 이거 특별히 이상하지 않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그랬어? 그러면 그냥 가구시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면 우리가 지금 경사가속도를 지금 다 찾았잖아. G1은 1이고 G2는 2고 뭐 다 찾았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만 가져다가 곱해주면은 문제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다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A 거, B 거, C 거 차례차례 하나씩 구해가 볼게. A 거는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거란 말이야. 처음에 0이었을 거고 우리가 경사가속도 G1 1이었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모를 거고 L1이고 근데 문제에서 시간이 2초라고 줬어. 2초 줬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L1 구하는 건 지장이 없겠다. 저거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은 S라인으로 이렇게 S라인으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쌤이 이제 T제곱 실수할 거니까 저렇게 잘 안 구하고 가속도가 1이야. 처음부터 0이니까 2초니까 이게 속력이 1초당 1씩 증가하니까 속력이 2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2분의 2 플러스 0 곱하기 2초는 그래서 이동거리가 2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 쌤은 이 방법을 더 추천하긴 한다. 그래서 아무튼 A는 이동거리가 저렇게 됐으니까 M, G1, S 이렇게 A 걸 구해주면 A의 질량은 3이었고 3, G1은 1이었고 이동거리는 2였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6이 되겠다. 그 다음에 B 거를 구해주면 B 거도 처음 속도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속력 V도 아까 구했어. V를 아직 안 구했구나. 시간이 2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아까 G2는 2분의 1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동거리를 L2라고 놔주면 이것도 똑같아. S라인으로 구해줘도 되지만 S라인이 불편하니까 숫자 계산 실수할 게 있으니까 그냥 가속도를 먼저 구해주면 1초당 2분의 1씩 증가하는데 2초 지났으니까 속력이 1이 되겠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0 더하기 1에 시간 2초를 곱했더니 얘가 L2 이렇게 나오겠다. 잠깐 쌤이 잘못 썼다.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경사 가속도가 쓰면 안 되지. 운동 가속도를 써야 되지. 잠깐 쌤이 잘못 썼다. 운동 가속도를 걸어. 왜냐하면 여기 지금 B하고 C하고 엮여져 있으니까 운동 가속도를 쓰러 가자. 그러면 FR은 왼쪽으로 BG1 더하기 쌤이 지금 설명용으로 쓴다. BG1 더하기 C BG2 더하기 CG1 이게 FR이고 B 플러스 C고 가속도 A 요걸 구하러 갈 거야. 그래서 질량 B가 4고 G2가 2분의 1이니까 4고 2분의 1 더하기 C의 질량은 아까 C의 질량은 처음에 1이었고 그러니까 C의 질량이 1이고 G1도 1 났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4고 C의 질량이 1이고 가속도가 A가 될 거고 그러면 4, 3 그래서 A가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 자리가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쌤이 S라인으로 한번 구해볼게. 구하는 게 좀 불편한데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러면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처음 속도가 0 2분의 1 가속도가 5분의 3 시간이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5분의 6 이렇게 된다. 그러면 B하고 C는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로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있잖아. 기본적으로 속력하고 이동 거리가 같은 거야. 저게 너무
바로바로 안 떠올려지면 그냥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해봐. 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속력과 이동거리가 같은 거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사실 외우려고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하다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 그냥 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똑같이 이제 C 거를 보여주면 C도 처음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5분의 1이고 여기가 2초고 그러면 C 거 5분의 3 운동 가속 동서로 똑같을 거고 그러면 C 거 또 이동거리 L3라고 놓고 풀면 2분의 0 더하기 5분의 6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게 그러면 5분의 6 계산하지 않더라도 있잖아 똑같이 나와 값은이. 그래서 속력과 이동거리는 무조건 똑같은 거다 실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 거다 원래는. 이동거리 똑같으니까.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경사 가속도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야. 운동 가속도가 아니라. 이해됐냐? 그래서 B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M, B, G2, S 이렇게 될 거니까 B의 질량이 4, G2가 2분의 1, 이동거리가 5분의 6 이렇게 되면은 5분의 12. 그 다음에 C 위치의 변화량은 C의 질량이 1, G1이 1, 경사면 이동거리가 5분의 6 그러면 5분의 6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6대 12대 5분의 6 6대 5분의 12대 5분의 6 되니까 5대 2대 1 이렇게 값이 나온다. 괜찮냐? 이 문제가 옛날 문제긴 하지만 그 당해 년도에 20번 문제여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나오긴 했다. 생각해보면 있잖아. 저 때는 킬러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옛날 킬러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전부 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 패턴하고 다 똑같아가지고 비슷비슷한데 쌤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한번 가볼게. 한번 가보자. 옛날 킬러 문제가 지금 학교에서 내신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문제에서 나머지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고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1을 mgd다. 그리고 문제를 가져왔더니 mgd를 다 달고 다니니까 당연히 m도 1, g도 1, t도 1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해. 되긴 할 건데 일단은 한번 A가 P에서 메모를 해놓고 갈 거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표현을 A의 역학적 해볼게. 그냥 감정식을 써가지고 머릿속에 일단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볼게. 일단은 메모할 때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의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차이를 3분의 1 mgd라고 메모를 해놓을 건데, 여기서는 B의 위치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 A 위치 에너지이고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감정식을 쌤이 그냥 한번 옆에서 한번 써놨어. 이렇게 가는 상황이겠지. 자, 문제에서 실이 끊어진 후에 가속도 크기가 실이 끊어지기 전하고 실이 끊어진 후가 서로 똑같아. 그러면 여기 G1은 A야. 거기까지 되냐? 실이 끊어지기 전하고 A의 가속비가 가오나에서 A로 서로 똑같아. 끊어진 뒤로도 A로 내려가. 끊어지기 전에는 여기 쌤 우리는 잘 모르니까 경사가속도 일단 G1이라고 놔둘 거야. 근데 끊어지고 나서 혼자 내려가는 가속도가 A니까 당연히 G1이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도 G1은 A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갈 때 당연히 M은 1, G는 1, D는 1이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쌤이 여기를 A 거를 한번 써볼 거야. A 거를 P점에서 그냥 가고시 쓰는 거야. P점에서 Q까지 거리를 D가 될 거고, 가만히 놓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일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 V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D를 1 놓으면 가속도하고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쌤은 이런 경우 있잖아. 그냥 D는 살리고 V를 1로 놓고 문제를 풀면 좀 계산이 좀 편하게 된다. 쌤이 그래서 D를 잘 사용하지 않고 V를 갖다 쓸 거야. 한번 해볼게. 해보면 여기 값을 조심해야 돼. 여기가 1이 아니야.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쌤이 그냥 일부러 V를 1로 놓고 가서 한번 써볼게. 익숙하게 많이 쓸 거니까. 그러면 V를 1로 놓고 쓸 거고 D는 1이 아니고 살려서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V는 1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될 건데 운동 에너지 V 값을 따로 D를 1 주면 V 값이 다른 변수들의 또 관계 값을 넣을 거니까. 그래서 V를 넣을 거야.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가서 한번 걸어가 보자. 델타 역학적 U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할 거거든. UA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을 거다. 자, A의 역학적 증가량은 처음에 속도가 0이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에서 2분의 1 A의 질량을 A의 질량 따로 준 게 없으니까 A, 그 다음에 그때 속력을 V 적으면 요게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처음에 있던 높이를 여기를 0이라고 놔주면 위치 에너지가 0에서 mgH에서 A 경사가속도 G1 D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해됐냐? 저기 A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처음에 A가 B점에 멈춰져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놓고 속력이 0이니까 놓고 문제를 풀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2분의 1 A V제곱 더하기 A G1을 우리는 G1이 아까 A라고 똑같이 놨어. 그래서 A D는 얘가 3분의 1 mgd를
M을 1, G를 1, D를 살려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야. 문제가 좀 그렇겠구나. 이렇게 된다. 이게 문제 주어진 조건식이야. 쌤이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길게 써서 그렇지 여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없고 바로 문제 수식을 원래는 쓰는 거야. 쓰는 건데 지금 설명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인다. 설명이 쓴 글이 없으면 덜 복잡할 텐데 이게 첫 번째 조건식이야. 조건식을 갖다가 옮겨 적었어.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 거야. 처음에 정제 있다가 이동했으니까 운동 가속도 A를 한번 구해볼 거야. FR로 시작할 거야. FR은 무조건 FR은 움직이면은 FR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M의 질량을 1로 당연히 올 거니까 그리고 B의 질량 이게 B의 질량이구나. MB가 M이고 얘가 B의 질량이니까 FR은 B, G 이렇게 쓸 건데 우리는 B의 질량을 1 그리고 중력에서 G를 1 이렇게 놨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F 라이트야. F 레프트는 A의 질량 곱하기 G1인데 G1이 스몰 a라고 우리 넣을 거고 얘가 A 플러스 1에 A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정리를 해보면 A하고 속력이 0이고 그 다음에 D고 맨 처음에 여기 왔던 거야. 요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V가 1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 A, D는 1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수식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가 A 있고 V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V는 우리가 일났지? A 있고 V 일났고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D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V를 살렸기 때문에 V가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얘가 1이야. 그러면 AD가 저 묶음 변수 항상 같이 사용할 거지. AD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AD가 2분의 1이라는 숫자 값을 사용할 거고 그럼 저거를 1번식에다 갖다 대입을 해보면 미주 3개, 식 3개고 저렇게 묶음 변수, 곱변수가 있으면 되게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미주 2개, 식 2개씩으로 바꿔서 쓸 거야. 자, 그래서 1번식 갖다 대입을 해보면 1번식은 2분의 1 A 더하기 AD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3분의 1 D가 되겠고 그러면 A는 3분의 D 이렇게 값이 나오겠다. 그러면 A라든가 D 둘 중에 하나를 어디 2번식도 어디다 치환을 해주면 보자. 2번식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A는 1 이렇게 될 거고, AD 3번식이 AD는 2분의 1. CD, T, A는 분의 1. A가 스몰 a가 3분의 2, 스몰 d가 4분의 3, 라지 a가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한번 해볼게. 자, 이를 3a는 d라고 놓고, 그 다음에 2ad는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d가 3a니까 a 변에 a를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발상을 할 수 있을랑 모르겠다. 이거 문제 푸는 게 이거 하나씩 대입해서 나오면 풀긴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요 값을 알면 요 a 스몰 a 값을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있잖아, 서로 양변을 곱해보면 6 a d는 d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풀 거거든. D를 요걸 구해가지고 D를 3A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똑같은 수식이 나와. 6 라지 A 스몰 A는 1 이렇게 나올 거고, 요식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양 A 값이 정리돼서 A는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양변을 곱한다고 해서 좀 복잡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A 값이 나올 거면 다시 AD가 2분의 1이니까 D가 4분의 3이 나오고, 대문자 A가 4분의 1이 나오고, 미주 3개, 식 3개가 저렇게 세워놓고 나서 고배 변수로 묶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고배 변수 값이 먼저 나온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된다. 물리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 그래서 수식을 세워놓고 나서도 문제를 답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묶음 변수 값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된다. 괜찮냐? 진짜 괜찮냐? 자, 기억 가볼게. 기억. 가에서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비운동 에너지는, A가 Q를 저 실로 엮여져 있으니까 A가 A랑 B랑 속력 어차피 서로 똑같은 거야. Q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속력을 1로 놨기 때문에, 그리고 B의 질량이 1이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을 B의 질량 1을 속력 1을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이야. 그런데 저기 아까 문제에서 3분의 1 MGD는 3분의 1을 질량 1이고 G도 1 났고, 우리는 D 값이 4분의 3이다. D 값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값은 계산하면 위에는 4분의 1이 돼. 그래서 여기 2분의 1하고 4분의 1이 서로 같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라고 계산해 줘야 돼. 우리 D값이 1 안 나왔기 때문에. V값을 1 놓은 거랑 V값을 1 안 놓은 거랑 사용하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V가 1 놓을 때 좀 편하다. 그 다음에 스몰 a는 3분의 2, 우리 a는 3분의 2 그래서 구해서 맞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4분의 1을 이렇게 맞는 거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그냥 B의 운동 에너지 기억값을 구할 때 있잖아.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아까 쌤이 감정식 쓰는 거 했었어. 감이고 정이고 B의 운동 에너지가 A의 위치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랑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같단 말이야. 근데 아까 했잖아, 얘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3분의 1을 mg d 이렇게 갔어. 그러면 나머지 전체에서 여기서까지 길이를 d라고 넣을 거기 때문에 전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mg d거든. 그러면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mg d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 d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어차피 B 운동위를 따로 구하거나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서 빼주거나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다. 앞에 걸로 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풀어주면 된다. 요 뒤로 쌤이 문제가 다 있는데 문제가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다 킬러야 킬러. 이 문제들도 실제 말은 쉽지 실제 문제를 생각해가면서 푸는 게 좀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 파일로 가보자. 그래서 6번 점등식 FTD다. 문제가 앞에서 풀었던 FTD 쌤이 설명했던 거랑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쌤이 일단 건너 띄워볼게. 건너 띄고 한 문제 정도에서 딱 정확히 여러 가지 유형들 다 같이 나와 있는 걸 생각만 해볼게. 7페이지를 봐보자. 잠깐만, 7페이지 가기 전에 앞에 걸 하나 하고 있네. 그래, 가보자. 7페이지. 7페이지가 그냥 개념적인 문제라 쌤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 7페이지. FTD 기억나냐? FTD가 무슨 말인지 기억나냐? 봐, FTD. 문제를 딱 보자마자 FTD 보는 거야. F가 주어지고 나서 시간 T가 주어졌는지 D가 주어졌는지 저걸 찾으러 가는 게 FTD. FTD 옆에 써라 같이. FTD 써놓고 나서 F하고 T가 주어지면 FT는 충격력이니까 MV2-MV1 V2하고 V1 저렇게 질량 곱해서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FD가 주어지면 FD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서 저기는 1이야. 1은 여기서 알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여기서는 FR이다. FR이 전부 다 FR이다. 충격량은 그대로고 FR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알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울 거고, 그냥 요 두 식을 요거랑 요거 두 식을 주는 걸 FT로 줄 때도 있고 FD로 줄 때도 있어. 그럼 이렇게 묶여 나온 걸 F 주고 나서 T 줬어, D 줬어. 쌤이 FTD 이렇게 부를 거야. 문제에서 F가 나오면 잠깐만 T 줬어, D 줬어 항상 보러 가는 거야. 그리고 저거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면 당연히 F 가구시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할 거야. 가속대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FTD 문제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자, 그림은 문제로 가볼게.
이 문제는 힘 F를 줬고 F랑 쌤이 다시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그냥 FD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알짜 힘이 한 일이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반드시 같이 외워놓고 문제를 풀러가는 거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문제에서 주어진 F는 알짜 힘이 아니야. F는 경사 가속도로 향한 경사 중력을 빼야만 알짜 힘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봐보자. A의 운동 에너지는 Q와 R에서 각각 320, 20다. 보기를 가서 봤더니 20가 다 그냥 붙어있는 비례값이네. 그러면 그냥 Q에서의 운동 에너지 1을 3이라고 넣을 거고 R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2는 그냥 1이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운동 에너지라는 의미로 쌤이 2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문제에서 P에서 Q까지 F가 A의 한 일이라고 물어봤어. 이 일이 세 가지 종류 있었다. 혹시 기억나냐? F손, 맞았어. F손까지만 F손 있고 F중력 있고 F손에서 F중력 뺀 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F. 세 개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이거 F가 한 일을 물어본 거야. F가 한 일. F가 한 일이니까 그냥 F 곱하기 P에서 Q까지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 곱하기 F손이라고 할게. F손 곱하기 L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 힘이 한 일이야. 그러면 FR은 곱하기 L 얘는 알짜 힘이 한 일이니까 3, 2, 제로니까 우리가 그냥 3이라고 아까 놨었어. 처음에 여기 구간까지 정지해 있다가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F손, FR, 셈 F중이라고 쓸게. 중력이 한 일은 얼마나 될까? 문제에서 문제에서 힘 F가 P에서 Q까지만 힘 F를 준 거야. 그러면 Q에서 R까지는 중력이 한 일이 된다. 이해되냐? 그때는 F 없으니까 R자리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이 한 일, 중력하고 거리 L 한 일이 차이가 2다. 2. 그치? 1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 중력이 한 일의 방향을 F선의 방향과 반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괜찮고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계산해줘도 괜찮고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F를 잡아당길 거고 F로 잡아당길 거고 이쪽으로 중력이 항상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 FR자임이 한 일이 이렇게 간다고 쳐주면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 얼마야 될 것 같냐? 생각을 해봐봐. F손이 1이면 FR자임이 3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F손 얼마야 되겠냐? 5다 5. 5다잉.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이 2가 되고 R자임이 한 일이 3이 되고 이렇게 셈이 여기는 힘은 아니지만 저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항상 있잖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그냥 힘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없으면 F손하고 F중이 한 일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4번 이렇게 된다. 이 개념적인 문제로 풀기가 좋아가지고 쌤이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힘들거나 막 그러지 않냐? 재미는 좀 있냐? 재미는 없냐? 너 여기 기계공학과는 맨날 이거 할 건데. 쌤이 사실 전자공학과는 이거는 엄청 자세히 하거나 그렇진 않아. 쌤 전자공학과는 맨날 회로 만드는 거고, 기계공학과하고 건축공학과는 맨날 이런 거야. 그래서 있잖아,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그 옆구리 있잖아, 유체역학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걸 진짜 그 뿌듯하게 생각한다. 이들이 쌤이 기계공학과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막 그러거든, 문학 동아리에서. 근데 아무튼 유체역학을 와가지고 있잖아, 엄청 신기하고 재밌다고 자랑하는 학생도 많고. 저걸 있잖아, 지금은 네가 좀 낯선데 나중에 쌤 생각에 적성에는 안 맞거나 그러진 않지.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있잖아, 나중에 네 친구들이 푸는 거랑 네가 푸는 걸 비교해서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있잖아, 좀 짜릿함을 느끼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이. 앞으로 간다. 아니 원래 좀 딱 개념 하나를 하면 그 개념을 적용해서 네가 쫙 풀어볼 수 있게 쌤이 시간을 딱 주고 쫙 풀어보고, 그러면서 네가 착착착착 문제를 풀고 나면 이게 막 짜릿하거든. 쌤이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새로운 유형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쌤이 그냥 점등식, 이 문제가 점등식 FTD야. 점등식이랑 FTD를 쓰는 건데, 쌤이 다른 문제로 가기 전에 빌드업을 하려고 이 문제를 쌤이 한번 풀어보자고 한 거야. 자, 한번 풀어보자.